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을 민치합니다. 자, 주택 매수세에 불이 붙으면서 그동안 입지 등이 좋지 않아서 남아있던 미분양 물량이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요. 집값까지 오르면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치신 후에 아래 나가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는요, 서울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을 막아보고자 여러 규제책들을 펼쳤지만은요, 어쩌면 무주택자분들께 있어서 이 서울 주택의 매수는 정말 최소한의 거주 안정 그리고 생존이 달린 문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속에서 이러한 이사님의 시각 살펴보는 시간인데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좀 무주택자 분들은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일자리 갖고 그리고 내 월급을 계속 월세로 내고 싶지 않으면 이제는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당장 내가 지금 실거주할 돈이 없지만 갭 투자를 통해서라도 서울에 지금 내 땅 한 평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그 댓글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데 요즘 여기가 서울의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댓글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전세난을 겪으면서 뭐 주절주절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정보만 읽고 집 안 사고 있다가 나 코로나 때 나 지금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리고 성과급까지 나오는 좋은 회사인데 그래도 우울하답니다. 왜냐? 그 돈이 정말 푼돈 수준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을 올려줄 생각을 하면 푼돈 수준이다. 이렇게 푸념을 하시고요. 정말 두렵고 슬프고 우울하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예견됐던 일입니다. 지금 전세가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느냐 계속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에 한 10년을 보면 우리가 인정할 건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 10년 동안 1인당 국민 그 총생산 GDRP라고 하죠. 요게 50%가 올랐습니다. 그거는 소득이 50% 올랐다는 건데요.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요 기간 동안 2019년 1월 기간 동안 50% 오른 거 우리 이거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오른 거 22개월째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30% 정도 올랐는데 요거는 폭등이다 봐야 됩니다. 요거는 분명히 정부의 규제가 낳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수요를 지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집값을 잡는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집값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 자, 서울 아파트 전월세 중 반전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반전세 비중은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무슨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종부세 인상 영향이겠죠. 그래서 이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서 반전세 비중이 2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은 이런 보유세, 이런 세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탈출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제 계속 되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 올해 말고 내년, 내후년 계속 세금은 오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 세금을 받아줄 조세 전가가 일어납니다. 이건 부동산 학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세, 우리나라는 소비세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소비세가 한 8% 되나요? 물건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거 누가 냅니까? 예, 바로 최종 소비자, 물건 사는 사람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세 전가라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집주인 세금이 증가하면 누가 내야 됩니까? 그 집 살고 있는 사람, 임차인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살고 있는 사람,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주택제도가 바로 전세입니다. 이 전세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그 주거에 들어가는 주거 비용을 아주 대폭 낮추면서 내가 집 사고 싶을 때 목돈 마련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게 전세였는데, 자, 이게 이제 반전세로 돌아가면서 앞으로는 월세 시장으로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개편이 되고 있는 게 수순이다. 이렇게 되면은 월세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반전세가 계속 증가하면서 임대의 그 금액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몇 달 전에는 아파트에 패닉 바잉이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그 이후로도 계속 올랐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수준에 도저히 아파트는 연끌을 해서도 못 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빌라라도 사야 안심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7월부터 11월 3개월째 지금 다세대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이제까지 다세대 연립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지금 한 7,2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12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빌라를 지금 막 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 둘 다 지금 빌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거주는 이제 전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빌라 매수해서 내가 거주 안정을 꾀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트를 서울에서 3억 원 이상 이렇게 전세 끼고 사게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 회수됩니다. 그래서 빌라는 거기가 그런 규제가 없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제 혜택이 아주 유지가 되죠. 빌라는. 그래서 아직 요 수요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걱정되는 게 제주도의 3위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우리가 서울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넘사벽이 되고 있죠. 서울대는 다 가고 싶어 하죠. 예, 여기를 가면 뭔가 내 인생이 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를 서울 아파트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수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재수생이 서울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가? 이 재수생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대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건데, 서울대 말고 나는 아무 대학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재수생 3위라는 걸 기억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자, 재수생 1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분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냐? 현금 4억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파트 갭 투자 또는 가점을 높여서 청약을 했을 때 대출 규제가 있어도 그래도 현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재개발 입주권, 광명 이런 데 가서 3, 4억 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금이 없다. 근데 매년 7, 8천만 원씩 내가 모을 수 있다. 이거는 내 연봉의 7, 8천이라는 게 아니라 다 쓰고 나서 모을 수 있는, 적금 모을 수 있는 게 7, 8천이다. 이렇게 해야만 집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요거가 자기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재수생 어떻게 되냐? 현금 1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던 끌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분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파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브랜드, 단지수 이런 거 상관없이 나홀로 아파트든 그냥 아파트라고 등기부등본 찍히는 거, 서울에 있는 거 또는 외곽에 있는 거 거의 끝에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대신 발품을 많이 팔거나 좀 더 자기가 플러스 알파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해야 되겠죠. 근데 신용대출도 이제 막혔죠.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현금이 지금 1,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보증금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에 거주하면서
일정 그 소득을 계속 월세로 지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감생식 나 무슨 집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있다가는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서울 다세대나 오피스텔에 갭 투자라도 먼저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현실적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한번 내가 지금 보증금 빼서라도 내가 이거를 갭 투자를 할 생각을 했다는 거는 대단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미래를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할 거 다 하고 여러분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뭔가 리스크를 갖고 지금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조금 선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나? 서울에 지금 복합 환승역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그 중에서도 사당 이수 권역 여기에 포인트 둡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고 계획은 잡혀 있으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아직 지금 저평가 강남권인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남아 있다. 그 밑에 청량리 주변도 가끔은 나옵니다. 그러고 여의도, 서울역, 삼성, 뭐 영동대로 이쪽은 뭐 좋은 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소액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6호선 라인을 주목하십시오. 6호선 라인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망원, 합정, 그리고 광흥창, 그리고 삼각지, 그리고 뭐 신당, 청구, 약수, 그다음에 이태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강북의 대표 상권들, 되게 독특한 상권들이 있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이 상권 개발이 앞으로 도시 개발의 목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아직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6호선 라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들을 공략해 보시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뭐 오르지도 않고 오피스텔 뭐 갖자마자 계속 이런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들만 듣고 본인은 아파트만 살 거야. 그거는 내가 지금 점수가 한참 모자란데 대학도 서울대만 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점수에 맞춰서 다른 대학을 가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시 서울대 편입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투룸을 얘기를 한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원룸이 아니라. 그리고 강남의 업무단지가 가장 크죠. 업무단지. 그러니까 강남과 가장 접근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딱 보면 위에가 북쪽에 뭐가 보입니까? 네, 성동구 트리마자가 보이죠. 네, 성동구를 공략해 보십시오. 성동구는 아직 미개발 지역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비집고 들어가셔야 되고 서울숲이 있지만 또 공원이 조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 가지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무주택자분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지난주만 해도 한 3분 제가 구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보람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1,000에서 3,000만 원 나 그것도 없고 내가 지금 미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월세 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2개월 전에 오신 분이 500만 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 2개월 기다려서 500만 원으로 갭 투자하셨습니다. 제가 투기를 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 현타의 시간이 옵니다. 현실 자각 타임.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본인이 한번 10분 동안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자산과 앞으로 늘어날 소득 수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냥 다시 집으로 지방에 있는 집으로 갈지 아니면 서울에서 정말 계속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서울의 강남 부자들한테 약간 고마운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서울의 강남 부자들이 아파트 30평대 대지 지분이 6평에서 10평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평창동처럼 100평, 200평의 땅에 만약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할 땅, 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6평, 10평도 안 되는 땅에 만족하고 있는 서울 강남 부자들한테 아직은 저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분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빨리 갭 투자해 놓으셔서 최소한의 거주 안정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 살펴드리고 전망과 함께 매수 시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보시고 희망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오를까 봐 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화 통해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실거주와 시세 차익 동시에 할 수 있는 서울 역세권 다세대 주택에 대한 상담입니다. 1대1 무료 상담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사님과 함께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4호선, 7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수역 주변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3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 시간에 서울 지역의 역세권, 입지 좋은 부동산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할 곳이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생활하기 어떨지 인프라까지 입지부터 만나볼까요? 네, 방배동은 이제 강남권에서 여러분께서 저평가 되어 있다고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만큼 강남권에 대한 열망이 아직은 식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강남권은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하지만 사실 접근이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뭐 빌라든 뭐든 정말 하나 내가 갖고 있으면 앞으로 미래가 좀 든든한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방배권역 가보겠는데 방배동은 지금 강남역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오른쪽은 강남구고요. 그 왼쪽이 이제 서초구가 되겠죠. 예, 서초구 중에서도 지금 내방역과 그리고 이수역 요 일대를 이루는 것이 방배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봉제산과 서리풀 공원 이렇게 강남권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아주 큰 녹지 공간까지 갖고 있어서 사실 서초동의 방배동 하면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 많겠죠. 물론 고급 주택 단지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사실 빌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어떻게 변하냐? 모두 재건축 단지로 변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특히 이 서초권역에서 가장 명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바로 이제 학군 프리미엄입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수역 주변을 가보겠습니다. 이수역 주변에 설해초, 서문여고, 뭐 방배중학교 이렇게 대표적인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서울고 그리고 서초고, 상문고 정말 많이 들어보신 이 명문 학군들입니다.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이 일대에 학군 배정 받을 수 있는 게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학군 프리미엄이 그냥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대표적인 강남 8학군이고요. 어제 수능이고 오늘부터 이제 대학별 고사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5년 후 2030년부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육제도 개편. 그 특목고, 자사고 이것이 1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강남 8학군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자사고, 특목고가 5년 후에 모두 일괄 폐지되고요.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학군이 원래 강세였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다시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게 전셋값에 지금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을 잘 보시면 바로 대치동, 목동, 그리고 여기 중계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군 좋은 곳에 지금 계속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내가 2시간을 걸려서도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기가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좋은 인맥들로 지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곳은 절대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프리미엄까지 이제 앞으로 붙는다 하면은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결혼도 안 했고 아기도 없는데 학군 프리미엄 상관없다? 상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군 프리미엄 있는 곳에는 주거 환경이 제일 좋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들어오죠. 거기에는 당연히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챙기셔야 된다. 자, 방배동에 지금 아주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가 재건축하면 다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이 훌륭하면 빌라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빌라 재건축이 15개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방배동이고요. 방배동은
사실 그동안 강남 서초의 외곽 지역으로 붙어 있으면서 배우 주거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강남에 꼭 직장을 가져야 되는 사람, 그러나 주거 부담이 너무 심했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주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라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들이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다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처분 인가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에서 거의 이게 완성이 되면 한 8,000세대 넘게 들어오게 되죠. 방배 5구역과 6구역이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이수역 주변이 바로 방배 5구역과 6구역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지금 빠진 지역들도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주목하셔야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 저밀도 재건축도 방배역 아래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아 3위 그리고 임강 아파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방배 그랑자에는 경남 아파트 재건축으로 내년이면 입주를 하고요. 아트자에는 방배 3구역, 요거는 이제 이곳에 현재 신축 아파트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아파트 매매가 시세를 보면은 지금 한 20억에서 23억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비용은 한 11억에서 13억 이렇게 나와 있는 굉장히 지금 넘사벽 동네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바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남 테헤란로 업무단지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10분 내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방 역세권의 종상향을 통해서 이것은 내방 역세권의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업무 상업시설이 또 들어옵니다. 이 7호선 라인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정보사 부지가 그 위에 올라오는데, 자, 여기는 국내 굴지의 MDN 그룹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실리콘밸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바이오, 그다음에 IT 기업들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생기죠. 다 아파트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서초동에서 방배동에서 투룸 주택의 가치 상승합니다. 이런 거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조감도 보고 계시죠. 마치 우리 스탠포드 대학의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거를 딴다고 합니다. 자, 이수역 주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당 이수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4당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합 환승센터 앞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환승역 주변에 제가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랜드마크가 또 들어오면서, 자, 남부광역 철도가 들어오죠. 남부광역철도가 사당역을 지나게 되는데 이거는 2호선의 급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 B노선과 이어지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자, 이수역 주변에 바로 사당 이수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방배 5구역과 6구역을 끼고 있는 요 지역이고요. 서문여고와 방배초 이렇게 지금 학군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곳의 가치는 높아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군이 좋다라는 서초구 방배동만의 프리미엄이 앞으로 흐름을 봤을 때 더 대세가 될 걸로 보이고요. 정비 사업까지 이루어지면은 이제 더 고급 주거 단지로 바뀔 텐데, 자, 강남에 우리가 진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결국 가격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룸의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투룸보다 지금 한 1억에서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겠죠. 투룸 기준이고요. 4억 3천에서 5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 4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 이렇게 평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3천에서 4천만 원, 그동안 강남권에서 지금 들어오기 힘들었던 그런 아주 소액의 투자금입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이수역, 도보 6분, 7분 정도의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방배 6구역과 5구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학세권에 바로 명문학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실평수가 14평에서 17평, 그리고 대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대지가 7평, 8평의 아주 큰 대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남 부자 부러울 거 없습니다. 네, 강남 전세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오늘 소개드린 부동산처럼 실거주 그리고 투자의 목적까지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울 역세권 다세대 주택에 대한 1:1 무료 전화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많은 연락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자, 이지원 이사님과 만나본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둔화와 금융 불균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0으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가 유지돼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고 지역에 따라 사업자가 체감하는 주택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누를수록 튀어오르는 그 풍선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많은 분들 불안감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좀 오늘 정보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두 지역 오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한 곳은 목동에 위치한 상가와 또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시켜 드릴 텐데 첫 지역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수입 창출이 또 가능하고 또 더불어 강북 횡단선이라는 이런 호재 또한 엮여 있는 그런 목동의 사거리에 위치한 상가 소개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은 GTX적 호재와 또 지리적 이점으로 R&D 거점에 그런 육성의 최적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그리고 또 거듭나고 있는 양재동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자랑하는 상가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인데요. 5호선 목동역 역세권에서 근린 생활시설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근린 생활시설, 우리가 상가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상가를 만나볼 텐데 이 월세를 받아볼 수 있는 유형이잖아요. 양천구 목동을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예, 목동 그쪽은 목동 사거리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곳은 그 강서구의 대표 그런 주거지의 중심이라 부를 수 좀 있겠습니다. 좌측으로는요 화곡동 그런 주거 밀접 지역과 또 우측으로 목동 1단지부터 목동 7단지의 대단지가 모여져 있고요. 신정 내거리 방향으로 또 신정 뉴타운이 또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주거 지역에 그 주거지의 그 중심 상권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까치산역 주변으로 또 화곡동 그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저렴한 물가와 또 싼 집값으로 그런 젊은 신혼 부부들과 또 65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목동 쪽으로 보면 또 대규모 아파트 주거 단지에 아이나 키우는 그런 3, 4인 가족 형태로 또 많은 거주자분들이 또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연령층들이 또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런 필요한 인프라들이 또 바로 병원 인프라 시설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목동 지역 인근에는 그런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대 목동 병원이나 또 홍익병원 등 큰 그 병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러한 대표적인 그런 병원 이외에는 그런 큰 메디컬 센터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대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또 병원이 입점하기에 적합한 입지라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상가에 입지라 하면은 유동 인구가 많고 또 주거 밀집도가 높으면서 그런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되는 곳 중에서도 가치성이 높고 또 자체 광고성이 뛰어난 곳을 또 보셔야 할 텐데요. 목동 사거리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은 생활 인프라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먹자 골목이나 로데오 거리 등 그 초특급 상권들이 또 바로 인접해 있고요. 또 자체 광고성이 뛰어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홍익병원이나 이런 의료 시설들이 밀집된 그 메디컬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사람 많고 기다림 많은 그런 대형 병원을 대신할 그런 대체지로서 그런 입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양천구 목동은 살기가 좋아서 이미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죠. 그중에 어린 아이들도 많고 어르신분들도 많으니까 병원은 필수인데 생각보다 이 병원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메디컬 센터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료 시설이랄까요? 건물을 한번 살펴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일대가 어떻게 변한다고 보실까요? 예, 건물적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하 2층에서부터 그 지상 6층 규모로 또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고 또 목동 사거리 대로변 삼면도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효과를 그런 광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굉장히 프리미엄적인 위치에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층 대로변 테라스와 그 옥상 공중 정원 등의 그런 게 제공이 되고요. 1층 같은 경우 웬만하면 그 입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스타벅스가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유동 인구와 그런 인프라 시설의 핵심 상권 그런 즉 그 프리미엄이 높은 그런 메디컬 전문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요. 1층과 2층은 그 말씀드렸듯이 스타벅스와 또 편의점, 약국 등이 입점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그런 건물 메디컬 복합 상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가에서 우선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업종이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또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3층에서부터 5층까지 내과를 비롯해서 여러 의료 과목들이 입점이 예상이 되고요. 6층 같은 경우에 키즈 카페나 레스토랑 등이 그런 권장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스톱적인 그런 구성 때문에 주차에서부터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 또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메디컬 상가를 또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성 형태는 대체적으로 또 신도시에서 많이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피가 많이 붙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주가 다 끝난 시점에 그런 분양가 대비 2배에서 8배까지 그런 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 상승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목동역이나 까치산역 또 신정 내거리역 같은 경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바닥피나 상가 등의 가격 등이 조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상가를 현재 들어가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그 철도망이라든지 그런 개발 호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고 대로변 코너에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디컬 상가를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요. 바로 이곳 그 목동 사거리에 강북 횡단선 그런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심의를 거쳐서 이런 승인이 결정이 되었고요. 최종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앞으로 착공을 앞두게 됩니다. 이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 목동역을 시작해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름처럼 그런 강북 그 동서간에 그런 그 이동 개선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 철도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총 19개 역으로 구성이 되고 또 목동과 등촌의 주거 지역에서 또 상암 그런 수색 업무 지구로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청량리 같은 경우에 그런 면목선과의 연계도 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강남으로의 그런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9호선과 GTX, KTX 등 그런 환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런 이동의 편리함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재물포길 지하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목동 사거리 본 현장 바로 앞에 그런 홍익병원 그 사거리 해당이 되는데요. 국계대로부터 신월 IC까지 그 뒤로 경인 고속도로를 통해 재물포까지 이어져 있는 도로인데 이로 인해 인근이 그런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준고속도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하되고 또 재물포길 그런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인해서 양천 강서가 40년간 지역이 그 단절 아닌 단절이 발생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그 지역 상권 형성이 어려워서 또 지역 발전이 저해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물포길이 지하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또 해소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그런 가벽이 쌓여져 있고 또 바깥 차선 도로는 일반 도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 조성 계획을 보면요. 지하에 4차선 도로가 생겨서 서울 제무포 간 논스톱으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상에 있던 도로 부분이 또 녹지와 또 보행로가 추가되어서 또 친환경 그런 보행 공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도로 기능 변경에 따른 지역 발전도 또 도모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도로도 그 도로로 신용등도 없어서 갈라져 단절되어 있던 그런 지역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버스 등 그런 대중교통 등이 투입됨에 따라서 그 이용자의 집중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상권 형성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런 편리성 향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부족했던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 이 지역의 가치를 높여줄 요인이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통도 편리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동네, 바로 양천구 목동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의료시설, 이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상가로 저희가 틈새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목동역 역세권에서 이런 상가 건물에서 한호실 한번 투자를 해보려면 얼마만큼의 금액 필요할까요? 예, 아무래도 상가이다 보니 적은 투자 금액에 접근이 또 가능하신데요.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신다는 점,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그 70% 전부 다 받고 그런 월세 수입에서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층 상가 기준으로요,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출 금액 3억 7천에서 3억 8천 정도 실행을 하시면요, 실투자 금액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또 월 임대 보증금 5천에 월 수입 180만 원의 그런 수입 또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유형입니다. 70%까지 대출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운영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양천구 목동의 부족한 의료시설을 채워줄 수 있는 근린 생활시설 상가로 첫 번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재역 주변에서 자,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요즘에 아파트의 그 대체 투자처로 주택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 통계 자료도 봤는데요. 저희가 좀 든든한 강남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입지는 어떨까요? 예, 우선 이 지역 그런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요, 그 3호선과 또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인 양재역을 도보 8분권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강남역까지 한정거장 거리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추후 또 양재역과 또 신분당선이 그런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연결되어진 또 호재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도곡 대치동의 그런 최고 학군들과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양재 IC 인근으로 또 대형마트인 또 코스트코와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이 위치하고 있고, 양재역 인근으로 많은 그런 골목 상권과 먹자 골목이 모여 있는 말죽거리 또한 그 명소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원과 접근성도 뛰어난 곳인데 아래쪽으로 양재청 근린공원이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양재 시민공원, 바우메 공원, 말죽거리 공원 등 인근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어서 또 생활 환경이 또 쾌적하고 또 핫플레이스인 그런 양재청 카페 거리도 접근이 쉬워서 거주 선호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재동에서 그런 대형 업무 타운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많은 회사들이 위치한 그런 테헤란로의 벤처산업 벨트와 또 봉은사로의 K뷰티라 불리는 그런 성형 의료 관광 벨트,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그런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 타운, 그리고 바로 인근에 그 R&D 연구 산업 벨트 등의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양재동이 이러한 시설의 그런 배후 주거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을 한번 보시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이 그렇게 바둑판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서울 어디든 이동하시기에 그런 편리한 대중교통 시설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버스 노선 보시면 그 남부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등 그런 많은 노선들이 또 보유하고 있고요. 자차를 이용하게 되시면 또 경부고속도로에 진입이 쉽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도 뛰어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편리한 인프라 시설과 또 쾌적한 주거 환경, 또 다양한 일자리들과 그런 편리한 대중교통 시설들이 이 지역의 그 미래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군이 좋은 곳이 살기도 좋다고 하죠. 학군의 교통에다가 생활 인프라까지 내가 실거주를 해도 정말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올라있기를 바라는 게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개발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서초구 양재동 개발 호재 등을 또 살펴보면요, 현재 그런 지속 개발되고 있는 양재 R&CD 조성이 진행 중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핵심 기술 연계 및 융합과 지역 사회 교류의 그런 개념을 더해서 자족 기능을 갖춘다는 내용으로 그 4개의 권역, 5개의 그런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판교 테크노밸리와 가깝고 교통 물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또 기업, 연구소가 또 선호하고, 또 강남의 그러한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연구 인력들이 또 모여들고 있어서
그런 풍부한 공간 자원 등 R&D 혁신 클러스터에 그런 조성을 위한 잠재력이 뛰어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양재역과 그 양재 IC 그 주변으로 대기업 20개소와 또 중소기업 250여 곳이 그런 다수 입지해 있는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가 또 지하하면서 그 주변에 또 교통의 환경 또한 좋아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업무 시설 및 그런 거 연구 시설 등이 또 조성이 됨으로써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또 시민의 숲, R&CD 또 특화 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그 문화예술공원 프로그램 및 거리 예술종 등이 또 조성이 되고요. 삶에 이렇게 생김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곳에 종사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그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인구 유입과 인구 또한 그 유입이 되어서 임대차 그런 시장의 수요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초도로의 그런 개발 계획입니다.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이 지역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남역과 서초역 일대에 그런 58만여 부지에 종상향이 또 계획되어 있고, 용적률 1000%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그런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업무적인 측면과 일자리 창출 및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확장되어질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호재로는요. 이미 이제 다들 아시는 그런 GTX 신노선이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GTX의 그런 추가로 그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GBC가 들어서는 삼성역이 GTX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직장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공사 중인 경부고속도로 그런 지하 사업과 관련하여서 양재 IC 주변으로 그 지하차도 이런 길 또한 공사됨으로써 그 지역 인근 타 지역의 이동 간의 그 교통 체증 또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신분당선 연장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강남역에서 연결된 부분을 1단계로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고요. 현재 조금은 딜레이 되고 있지만 한양 무타운을 지나는 2단계 사업으로 용산까지 연장이 하게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용산까지 연결됨으로써 그런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 또 신분당선이 강남 한복판을 지남으로써 그런 대형 업무 시설 및 그런 선호할 수 있는 인기 지역들만 지나간다는 점, 그 중에 이곳 양재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그런 지하 사업이 있습니다. 또 약 7km 구간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그런 상습 정체 구간의 지하를 통해서 교통 체증이 또 완화가 되고, 정체된 타란 등으로 인해 그런 발생됐던 매연들도 그 차량이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그 환경이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상에는 부족했던 녹지 시설이 그리고 상업 시설이도 들어섬으로써 생겨나는 일자리는 물론 이 지역에 또 교통에 대변화를 줄 수 있는 개발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동탄에서 그 공사가 진행 중이며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당하게 강남 3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의 서초구 양재동 주택입니다. 과연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귀뚱구 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 공개해 주시죠. 예, 양재동 같은 경우 전수에 그런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황금성에서도 그런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경쟁력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요, 투룸의 금액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의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그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그런 안정적인 수입 또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 지역에 2천만 원부터 소액 투자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놀라신 분들을 위해서요. 투자 전략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이곳 양재동을 보시면요, 주변이 또 산과 공원 그리고 양재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그 임장 활동을 하시면서 그 주변 그런 개발지와 해당 지역의 특색을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6층으로 그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건물의 장점이라고 하면 입지도 입지지만 또 코너변에 그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물로서 그런 건물 자체에 또 상가동이 또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시설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자체 인프라가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2세대 넓은 투룸 거실, 또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혼 부부의 임차 수요도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그렇게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네, 학군과 인프라 그리고 착한 가격까지 자랑하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이었고요. 자, 누군가에게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대1로 무료로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착순 10명까지만 무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